코딩 입문자들은 AI 없이는 코딩을 잘 못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얘기하겠냐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커뮤니티에도 수천 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코딩에 관련된 질의응답만 해도 거의 10,000건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대략적으로 몇 번 대화해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최근에 느꼈습니다. 최근에 세미나 하는데 코딩 공부하는데 옆에 챗 GPT 창을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챗 GPT 앞에 딱 제가 있는데도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띄워놓고 하고 있어요. 코딩할 때 요즘에 다 필수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AI 조수를 택하는 코딩 입문자들이에요.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대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은 2008년 이후 스택 오버플로우의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늘면서 2021년 네덜란드 투자 기업이 18억 달러의 인수를 하죠. 스택 오버플로우를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평판이 나쁘면은 블락당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평판이 뭐냐면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제가 잠깐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개발자라면은 거의 다 아는 사이트죠. 그리고 필수였죠. 스택 오버플로우면은 에러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 질의응답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인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을 남길 거예요. 그럼 사이트에 와서 질문을 남기면은 옆에 투표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투표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아요, 나빠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빠요를 받았으니까 이런 게시글은 블럭 처리당해요. 저 질문에서 내려가게 되거나 노출이 안 되거나 그럽니다. 심지어는 심하면은 계정까지도 블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블럭하는 사람 하는 건 누구냐면은 이 커뮤니티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이나 답변 자체가 너무 부성실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블럭을 겁니다. 저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은, 그래서 저게 이제 급성장하고 있지만은 약간의 평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초보자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코딩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저기에 질문을 몇 번 올렸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밴당했습니다. 질문을 체계적으로 못 올렸다고 해서 밴당했어요. 진입장벽이 높다. 자, 그래서 이 스택 오버플로우는 2024년 6월에 저런 안 좋은 평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락당한다, 나 이용 안 할래 하다 보니까 스테이징 그라운드라는 기능을 발표를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피드백을 먼저 받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메인 질의응답으로 가기 전에 피드백을 받고 가요.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피드백을 받으라고 역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도 활성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레딧이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나게 큰 카페 같은 거죠. 커뮤니티, 대규모 커뮤니티. 미국 맞나? 아무튼 대규모 커뮤니티인데, 여기 어떤 유저가 2024년 8월에 이 스테이징 그라운드 6월에 나오고 한 2개월 이용해봤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립니다. 내가 스택 오버플로우 글을 올렸었는데 내가 올린 글이 스테이징 그라운드로 옮겨졌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테이징 그라운드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정을 해라 라고 대략적으로만 알려주니까 이분은 세세하게 물어보고 싶었대요. 근데 스테이징 그라운드에 내 질문글이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글을 이렇게 수정을 해라 라고 하고,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래요? 라고 대묻고 싶었지만은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 쓴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게 논문 같은 수준의 질문을 기대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그냥 챗 GPT 이용할랜다 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대부분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은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잘 안 한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저도 스택 오버플로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중요한 게 구글의 코드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99% 이상 다 구글 검색을 쓰니까요. 질문을 하면은 상단에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글들이. 근데 요즘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글들도 잘 안 올라오고, 그리고 구글도 지금 GPT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쓰냐 마냐 할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구글도 영향받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당연히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받겠죠. 여기 유입하는 사람들 대부분 구글에서 유입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은 트래픽이죠. 방문자 수. 지금 보면은 2022년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이게 2023년 6월 7월까지죠. 2024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트래픽 보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일단 온라인상에 많이 퍼뜨려져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졌고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2023년까지만 해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 들어와서는 거의 이용을 안 했어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씩 검색하다가 보긴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자 트래픽 수, 방문자 수가 많이 떨어졌구나. 사람들이 이제 안 물어보는구나. 다른 사람 답변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포스팅 되는 거 전체 포스팅도 이때죠 엄청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질문글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거의 몇 배죠? 18,000, 8,000 2배 이상 떨어진 거죠. 지금은 더 떨어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규 가입자 수도 여기 2023년이거든요. 보면은 잘 보이나요? 저 그래프 보이죠? 보면은 여기도 지금 2023년 동안에 신규 가입자 수가 지금 얼마 떨어진 거죠? 2018년에 140만 이었다가 지금은 20만? 몇 배가 떨어진 거죠, 이거? 거의 70배 떨어진 거죠. 그 70배, 7배 정도, 7배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24년에는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좀 공개가 돼야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 한마디로 내가 코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진입을 했어요, 이제. 이제 뭐부터 공부하지? 하면은 여기다 물어보고, 그리고 책 보고만 공부하고, 강의 보고 공부하다 에러 나면은 여기다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의 답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갈수록 답변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물어보자마자 답변이 오고, 이런 커뮤니티는 글을 올려야지 몇 분, 몇 시간, 며칠 뒤에 답변 오잖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이것이 인공지능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격차를 줄였고 이제 기술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 커뮤니티에서 저도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커뮤니티의 방향성을 바꾸겠다. 이전에는 이제 금융 코딩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게 메인 카테고리였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서브로 빼고 메인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커뮤니티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신규 가입자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코딩 신입 개발자들이 웬만하면 다 띄워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는 질문을 이런 데 올려놓으면은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올려놓으면은 답변이 금방 안 오니까 질문을 올려놓고 이걸 해결하려고 일단 본인도 계속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보는 그 기간 동안 또 레벨이 엄청나게 되죠. 실력이 엄청 올라가죠. 근데 이 기간도 삭제가 됐죠. 이제는요. 이제 삭제가 됐고 AI한테 물어보자마자 답변이 오니까 그 답변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문장 읽고 이거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거를 저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완전하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저는 좀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일단 저부터가 2년 전이었으면은 혼자서 못했을 많은 일들 있죠. 많은 코딩 이런 것들을 AI 도움으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3명분, 4명분 일을 혼자 하고 있어요. 예전이었으면은 왜냐면은 뭔가 시스템을 하나 설계를 하고 확인을 해요.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할 때 이게 오류가 날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날 확률을 AI 덕분에 많이 줄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현역 개발자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막상 코딩을 하는 시간보다 이 코딩을 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시간이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60% 이상 차지해요. 그리고 코딩을 들어가죠. 코딩은 금방금방 하죠. 근데 코딩을 막상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잘 안 맞아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코딩을 하고 있는 협업자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시간 많이 쓰죠. 에러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하는지요. 근데 이런 설계를 하는 것부터 AI 도움을 받으면은 에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코딩을 하면서도 이 코딩할 때 여기 코딩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안 하고 AI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가장 최적화된 속도로 알려주죠. 그래서 빠르게 프로그램 구동할 수 있게요. 그리고 알고리즘 에러가 나도 에러도 AI가 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로부터 이미 AI 도움을 충분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있어요. 지금 많은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들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빼먹고 있더라고요. 공유 플랫폼. 공유 플랫폼까지 더해져 가지고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공유 플랫폼이 그런 거죠. 내가 만든 거를 시장에 올려서 팔거나 무료로 공유하거나, 코딩을 무료로 공유하는 깃허브 같은 게 또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코딩 말고도 뭐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산업구들도 공유 플랫폼들이 많아지니까 AI 발전까지 해서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더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세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공공정책연구소, 여기는 뭐 병리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에 따르면은 AI가 일자리 800만 개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만 800만 개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자글자글한 업무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 규모가 있나 봐요. 그래서 800만 개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유 플랫폼까지 더해져서 AI 발전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를 예로 들면은 우리 회사도 디자이너분이 진짜 2년 전이었으면은 한 5명, 4명, 5명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디자인들을 지금은 혼자서 다 하거든요. 시간도 되게 효율적으로 쓰면서요. 그 이유가 AI도 발전하는데 공유 플랫폼도 같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 실력을 갖춰놨으니까 이제 공유 플랫폼에서 괜찮은 디자인들을 또 가져다가 그걸 또 입맛대로 수정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본인이 디자인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이제 참고할 자료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여러 명의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고, 보면은 AI가 일자리 800만 개 위협. 그래서 PR은 모든 유형의 직업을 포괄하는 22,000개의 직업 프로필을 분석을 돌렸대요. 이 분석 돌린 것도 AI를 통해서 돌렸겠죠. 보니까 백오피스 업무, 초급직, 시간제 일자리가 첫 번째 물결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냥 2가지 정도 말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비서, 고객 서비스 및 관리 업무가 포함이 된다 라는 거예요. 초급직 하니까 그거죠. 신입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이 닥치면은, 이게 첫 번째 물결이고요. 방금 말한 게 첫 번째 물결이고, 두 번째 물결을 보면은, 두 번째 물결이 닥치면 AI가 업무의 59%를 차지할 수도 있다. 여기에 따르면은 데이터베이스 작성, 카피라이팅,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 즉 고임금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물결이 닥칠라 말락 하는 시점이죠. 지금이요. 여기서 말하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험에 처한 모든 일자리가 대체되는 경우, 영국에서는 7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GDP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얘네들이 좀 더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상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로는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정은 이제 문제는 AI가 유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기업이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할지 선택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또 얻었는데, 자료조사하면서 예전 스트리밍에서 구독님 중 한 분이 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자녀를 코딩 공부 시켜야 할까요? 이 질문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료 같은 거 있는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럴 듯한 답변을 가진 자료는 못 찾았어요. 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어디는 뭐 어디 산업군이 지금 떠오를 거다, 또 어디 산업군이 떠오를 거다, 아마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질문 있죠. 코딩을 공부시켜야 할까요?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코딩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왜 AI도 코딩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코딩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기술을 알면은 진짜 어느 산업군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고, 다만 코딩은 메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처럼 서브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엑셀을 서브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예를 들면은 코딩이 메인인 거, 앱 개발자, 클라우드 개발자, DB 개발자, AI 개발자, 이런 직군들은 지금 시니어 개발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코딩 공부시켜야 할까요? 여기 이것만 보자면은 공부를 해도 뭔가 시장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시니어 개발자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봤냐, 불구잠자리님이 채팅방에 가려졌어요.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교육시키기에는 코딩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아직 코딩을 해결 못하는 코딩 범위가 아직도 너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면은 뭐든지 돈은 된다, 돈벌이는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AI가 코딩 더 잘해라는 이 기사를 봤는데, 이게
24년 5월 기사예요. 뜨끈뜨끈한 기사예요. 근데 문제는 신입 개발자가 지금 구직난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슬펐던 게 보시면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IT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코로나 시점의 그 기간이죠. 수요 대비 지원자,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직무가 IT 개발 데이터로 나타났었습니다. 여기가 41%를 차지했을 때요. 근데 수요가 너무 높아 심각한 구인난을 겪던 직무가 불과 1년 전에, 1, 2년 전에 지금은 수요 감소로 돌아선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그래서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AI에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가 83.6%고요. 직무들 보면은 거기 답변이, 그리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다가 8.2, 완전 대체 가능이 8.2입니다. 일부 대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 등장으로 신입 개발자, 이거는 어디 나온 글인가 봐요. 신입 개발자 10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경력자 1명을 뽑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추세입니다. 아까 저도 말했죠. 저희 팀원들도 여러 명의 일을 혼자서 하는 케이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보더라도 더 큰 기업들은 이거를 더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개발자들의 채용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IT 기업들 대부분이 좀 그런 상태죠. 그리고 경력 개발자들의 연봉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경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AI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니까 경력이 있는 개발자들, 실력자들도 당연히 연봉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이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고액 개발자들의 연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쵸. 이게 지금 당장 취업 사이트 이런 데만 또 검색을 해봐도 좀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3자 입장으로 좀 체감이 좀 간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하려는 많은 개발자들, 신입 개발자들, 특히 코딩학원, 부트캠프 이런 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부 지원 교육도 받고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신입 개발자들이 지금 이런 거를 좀 겪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추이를 볼게요. 추이 보면은 18년도에 챗GPT 1이 1.17억 개 이 정도에 학습을 하고, 이 정도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19년도에 이 정도, 그리고 20년대쯤에는 GPT-3가 나오면서 1750억 개. 그래서 코딩 요약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상태고요.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챗GPT-4가 나왔죠. 4는 읽기 수준의 읽기, 쓰기, 이미지와 동영상 인식, 이거는 조 단위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불과 지금 5년밖에 안 됐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젠슨왕 말처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비연속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코딩이 메인이 되는 건 아니라 서브를 두되, 그러면은 메인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산업군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최전선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 창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명과학 쪽, 이 생명 쪽이 확실히 차세대의 먹거리 쪽으로 분야가 커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비연속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정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 침체돼 있다가 잠깐 성장하고 또 침체돼 있다가 잠깐 성장하고, 이런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쪽이. 근데 AI로부터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분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의미죠. 발전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생명과학 쪽, 생명공학 쪽이 얼마나 더 차세대 먹거리냐. 그래서 알파벳, 구글이죠. 단백질 구조 예측,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포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에보디프라고 해서 단백질 생성하는 거를 이제 AI 기술 도입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왓슨은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왓슨이 들어왔었죠. 의료용 AI. 그리고 왓슨 X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더 디테일하고 뛰어난 의료용 AI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건 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쓰죠. 그리고 엔비디아, 신약 개발, 세포 분석 AI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바이오니 뭐라고 한대요? 바이오니모. 그래서 보면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생명 쪽으로 다 뛰어들고 있는 거는 차세대 먹거리다. 그러면은 생명 쪽은 이제 계속 정체가 있는 비연속적인 발전을 이루다가 AI 덕분에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직업군들이 지금도 많은데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젠슨 왕이 생명공학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신입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GPT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본인의 로우 레벨을 확실히 배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들 대부분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게 뭐 어디 기사에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찾아온 거를 정리를 한 거고, 저게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코딩을 서브로 가져가는, 그래서 지금의 뭐 자녀들이나 지인들, 아니 나이가 아주 어리신 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기술을 향상을 시켜가면 좋을 것 같아요.